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면은 보통 2만 명, 3만 명씩 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진은 그나마 10만 명 모인 반대 집회 참가자 숫자가 많이 나오도록 찍힌 사진이라서 좀 사실하고 부합하는 사진입니다만은 다른 사진들 보면은 반대 집회 하는 분들 숫자는 거의 안 나오도록 언론에 사진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이런 퀴어 축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일까? 특히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오늘 특강을 통해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딱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서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개에서 양성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에서는 성을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으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은 물론 제3의 성이라고 하는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 이렇게 성을 수십 가지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도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 양성이라고 하는, 양성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 양성은 우리가 이 헌법을 제정할 때 남성과 여성을 기초로 해서 두 개의 성을 양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기초에서 가족법이라든지 호적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나라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성경에 위반하면 물론 헌법에도 반한다, 이게 반대를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가치에도 반하고 헌법에도 반하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저 난리를 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크게 정의를 하면은 사실상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뭐 이런 거를 전부 성적 지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별 정체성,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성도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성으로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이 부분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게 되니까 그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법적 제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민사법적인 제재가 있고 형사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민사법적으로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재 수단이 되고, 형사법적으로는 차별하는 부분에 대한 처벌 행위, 이거를 형사법적 제재라고 합니다. 이런 법적 제재,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와 법적
제재,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자.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근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맨 처음 우리나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인권국가가 되려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라. 이 공고를 했습니다. 사실 유엔의 인권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선진국들 사람들이 많고 그 나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게 다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정이 돼야 성소수자가 보호된다. 그래야 인권국가가 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에도 제정 공고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 부분은 기독교의 극심한 반대가 있고 또 우리나라 전통 가족 윤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다른 사유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부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이 빠져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정의당에서 반대를 하고 정의당에서 성적 지향 부분이 들어가 있는 별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2013년 19대 국회입니다. 19대 국회까지 7차례에 걸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름은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법안이 제출이 됐고 제출이 7번이나 됐지만은 한 번도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 법이 제정이 되는 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서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 발의는 됐지만 한 번도 논의를 안 하고 4년 동안 묵혀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논의가 안 돼서 국회의원 임기 4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이 과정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마지막 2013년도에는 이 법안 발의하신 분들이 엄청나신 분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라상 같은 분들이 이 법안의 발의자로 나서서 40여 명이 발의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기독교계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정의당에서 몇 사람이 발의하는 거는 그냥 반대하고 설득하고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법안 발의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위기감 때문에 전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철회를 했습니다. 이 발의를 하고 철회를 한다는 게 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은 대표 발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대표 발의를 했다가 스스로 이걸 철회하는 것은 법안 발의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손상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라상 같은 분들이 대부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발의했다가 철회를 하는 바람에 이 법이 자동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2013년도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잠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국회의원도 이 법안 함부로 발의했다가는 나중에 스스로 철회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그리 잠잠하던 이 법안이 21대 국회, 2020년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의당에서 법안 발의를 바로 6월 초에 국회가 시작됐는데 6월 29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정의당에서 당대표 국회 연설을 통해서 정의당의 제1의 목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3번의 발의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의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거였고 또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그걸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제1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 민주당에서 총대를 메고 그거를 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안들이 지금 법사위에 심사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는 과연 발의된 이 법안, 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최고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21개 정도 되는 차별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성적 지향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적 지향,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성적 지향이 지금 우리 현행법에서 법적으로 불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동성애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 봤습니까?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법적 제재가 없고 동성애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법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가?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보호, 적극적인 보호, 이거를 받기 위한 겁니다. 이거 뭐 인정해도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21년 12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안철수 후보하고 금태섭, 이 예비 후보들이죠. 예비 후보들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장에서 금태섭, 여러분 잘 아시죠?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님께서 만일 서울시장이 되신다면은 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 퀴어 축제, 여기에 참가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서울시청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내지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박수치는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철수 후보의 이 발언은 혐오 발언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히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혐오적인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에서 끝나지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 차별행위,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로부터 특강을 받는 거, 이거 자체가 혐오행위입니다. 불법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규정된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두 번째로 성별 정체성이 뭘까? 어렵잖아요. 성별 정체성이 뭔지. 쉽게 생각하시면 남자, 여자, 우리는 둘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양성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성별 정체성은 제3의 성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2021년 6월에 여러분들 그 9시 뉴스 보신 분들